2020년 6월 23일 화요일 경제신문 읽는 여대생 시작합니다. 1. 불법 사금융 이자 6% 못 넘긴다. 무계약서 대출도 무효. 정부가 불법 사금융 업자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이를 위해 무등록 대부업체가 받을 수 있는 이자 한도를 현행 24%에서 6%만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온라인 매체는 불법 광고 유통 방지 노력을 의무화하고 불법 추심 피해자도 적극 구제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법무부, 경찰청, 국세청 등 정부 부처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불법 사금융 근절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불법 사금융이 기승을 부리자 합동 대응에 나선 것입니다. 지난 4에서 5월 중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 및 제보는 지난해보다 60% 정도 늘었습니다. 2. 1만 282개 사모펀드 전수조사. 금융당국이 1만여 개에 이르는 사모펀드의 전수조사에 나섭니다. 라임 자산운용에 이어 옵티머스 자산운용에서도 5천여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환매 연기 사태가 터지면서 사모펀드 투자 실태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3. 옵티머스 펀드 투자자, 투자금 반환 소송 본격화. 환매 중단된 옵티머스 자산운용 펀드 투자자들 사이에서 투자금을 돌려받기 위한 소송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23일 금융투자업계 및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정하는 지난 19일 한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옵티머스 운용 펀드 소송단을 모집하는 카페를 개설했습니다. 펀드 환매가 중단된 투자자들은 이 카페를 통해 판매사에 대한 소송 절차와 기간 등을 문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외에도 법무법인 옵킴스도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소송단 모집에 나설 예정입니다. 4. 재고 면세품 완판 행렬에 롯데온도 동참. 첫날 70% 소진. 롯데온은 23일 오전 10시부터 롯데면세점의 명품 재고, 면세품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페라가모, 지방시, 끌로에 등 50여 개 해외 명품 브랜드 재고품을 최대 60% 할인 판매한다는 소식이 사전에 알려지면서 소비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판매 시작 전부터 평소보다 2-3배 정도 높은 트래픽이 몰리며 한때 홈페이지가 마비됐으며 사이트 정상화 이후 판매 1시간 만에 절반이 품절됐습니다. 5. 이재용 연이어 현장 경영 행보. 생활가전사업 점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은 오늘 경기 수원사업장에서 소비자 가전부문 임원진들을 만나 미래 전략과 차세대 제품 개발 현황 등을 점검했습니다. 이 부회장은 경영 환경이 우리 한계를 시험하고 있다며 자칫하면 도태되니 흔들리지 말고 과감히 도전하자고 말했습니다. 또 가전제품 전 시장을 찾아 새로운 기능을 직접 체험하면서 코로나19 이후 생활환경 변화에 따른 신제품 도입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6. 오늘부터 강남, 송파 토지 거래허가 제도 시행. 국토교통부는 23일부터 해당 지역에 대한 토지 거래허가 제도를 1년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의 토지 면적이 주거지역에서 18제곱미터, 상업지역에서 20제곱미터를 넘기는 경우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땅을 거래할 수 있습니다. 월세를 주거나 집을 되팔 수가 없고 실거주 목적이 아닌 경우 원칙적으로 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 기존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 신규 주택 취득이 가능하지만 토지 거래허가 구역에서 살아야 하는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만일 해당 지역에서 허가받지 않은 거래를 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 가격의 30%에 해당하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7. 삼성, 잠실 아파트. 세입자 있으면 무조건 거래 안 된다. 주택의 경우 대지 지분이 18제곱미터를 초과할 땐 거래하기 전에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년 동안 자신이 직접 거주하는 게 원칙입니다. 해당 주택에 임차인이 거주 중이라면 원칙적으론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주택의 소유권 이전 전에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다면 허가 신청이 가능하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입니다. 8. 상가, 다가구 일부 임대. 오피스텔, 토지 거래 허가 대상. 상가는 일정 공간을 직접 이용하고 나머지 공간을 임대할 수 있지만 허가 신청을 할 때 구체적인 임대 계획을 밝혀야 합니다. 다가구와 다세대 주택도 임대가 허용되는데 집주인이 주택에 살면서 나머지 집에 세를 놓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와 함께 부부 등이 공유지분으로 부동산을 거래할 때 합산 처리가 되며 지분 면적을 합해 18제곱미터를 초과하면 토지 거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9. 최태원 회장 CEO는 스토리텔러. 총체적 기업 가치 높여라.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이날 회의 모두 발언에서 SK그룹이 키워가야 할 기업 가치는 단순히 재무성과 배당 정책 등 경제적 가치뿐만 아니라 지속가능성 ESG 고객 신뢰와 같은 사회적 가치, 지식재산권이라는 문화와 같은 유무형자산을 모두 포괄하는 총체적 기업 가치라고 정의했습니다. 최 회장은 또 각 사 CEO들은 이 같은 기업 가치 구성 요소를 활용해 시장 투자자, 고객 등과 소통하고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자신만의 성장 스토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0. SK바이오팜, 청약 첫날 경쟁률 60대 1, 6조 몰렸다. SK바이오팜이 일반 투자자, 공모주 청약 첫날에만 평균 6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6조 원에 가까운 증권금을 뻗었습니다. 청약 증거금은 5조 9,412억 5,727만 6,500원이 입금돼 경쟁률이 61.93대 1로 집계됐습니다. 11. 코스피 소폭 상승 마감. 2130선 회복. 코스피가 피터 나바로 미국 백악관 국장의 발언에 출렁였다가 소폭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전거래일보다 0.21% 오른 2131.24의 장을 마쳤습니다. 나바로 국장이 미중 무역 합의 폐기 발언을 했다가 와전된 것이라고 물러서면서 코스피는 하락했다가 상승세로 전환했습니다. 12. 정의선 전기차 광폭 행보에 관심 쏠린 현대모비스. 정의선 현대자동차 수석 부회장이 전기차 광폭 행보에 나서면서 주춤하던 현대모비스가 주가가 소폭 반등했습니다. 배터리 셀 외에 대부분의 전기차 부품을 현대 기아차에 공급하고 있는 만큼 전기차 확대 전략에 따른 수혜를 입을 수밖에 없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현대 기아차의 의존도가 압도적으로 높은 것은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13. 갭투자 잡는다더니 강남 토지 거래허 가구역 전세 대란.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으로 23일부터 토지 거래허 가구역으로 묶인 서울 강남 송파 일대에서 전세 대란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토지 거래허 가구역으로 묶인 서울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대치, 청담동에서는 이날부터 전세 보증금을 승계한 갭투자가 금지되고 매매 후 2년 이상 실거주를 해야 합니다. 재건축 단지들은 학군, 교통 등 입지적 이점을 갖춘 대신 연식이 오래돼 전셋값이 인근 시세 대비 저렴합니다. 이로 인해 2주 전까지 안정적인 전세 공급원 역할을 했지만 이번 대책으로 집주인들이 기존 세입자를 대거 내보내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14. 금융사 CEO, 사회이사 추천 배제, 셀프 추천도 금지. 금융회사 최고 경영자의 셀프 임원 추천을 금지하고 감사위원, 사회이사 후보 추천 과정에서도 배제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15. 돼지고기 목살 가격 한 달 새 20% 올랐다. 정부의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국산 돼지고기와 쇠고기 소비가 늘면서 지난달 돼지고기 목살 가격이 한 달 만에 20% 가까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3일 한국소비자원이 가격정보 종합포털 참가격을 통해 국산 돼지고기와 쇠고기 6개 품목의 5월 판매 가격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국산 돼지고기 목살 가격은 100g 기준 평균 2,608원으로 4월 2,177원보다 19.8% 올랐습니다. 16. 2030년 해외사 청정수소 들여온다. 민관사업단 꾸려. 산업통상자원부가 국내 기업기관과 손을 잡고 2030년까지 해외 청정수소 도입을 위한 플랫폼 구축에 나선다고 23일 밝혔습니다. 산업부에 따르면 국내 연간 수송용 수소 수요량은 올해 4,000톤에서 2030년 약 37만 톤, 2040년 약 100만 톤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 철강화학 등 산업계 활용이 확대될 경우 수소 공급의 중요성은 더 부각될 수 있습니다. 17. 현대중공업 조선, 해양사업 통합, 전체 부서 20% 축소. 현대중공업은 23일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조선과 해양사업부를 통합하는 등 조직을 20% 축소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영환경 악화에 대응해서 조직 효율성을 높이고 체질을 개선해서 경쟁력을 키우려는 목적이라고 현대중공업은 설명했습니다. 18.
은성수 올해 혁신기업 200개 선정에 금융지원. 정부가 혁신성과 기술력이 높은 기업을 선별해 집중 지원하는 혁신대표 국가대표 천 프로그램을 본격 가동합니다. 다음 달 중 혁신기업 20개, 올해 말까지 200개 기업을 선정해 다각적인 금융지원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올해 말까지 조성되는 8조 원 규모의 성장지원펀드를 2022년까지 15조 원 규모의 스케일업 펀드로 확대합니다. 19. 한국은행 카카오인터 AI 기술협업 MOU 체결. 한국은행과 카카오엔터프라이즈가 인공지능 AI 기술 협업을 위한 업무 협약 MOU를 체결했습니다. 한은은 23일 양기관은 한국은행의 업무 고도화를 위한 인공지능 기술의 적용, 협력, 인공지능 관련 기술 지원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10일 발표한 한국은행 중장기 발전 전략 BOK 2030 실행을 위한 후속 조치 중 하나입니다. 20. 스마트폰에 운전면허증이 쏙. 운전면허도 모바일로 확인하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운전면허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 등록하고 신분증처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가 출시됐습니다. 이동통신 3사와 경찰청은 패스 인증 앱을 이용해 운전면허 및 신분을 증명하는 패스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를 선보인다고 23일 밝혔습니다. 패스는 SK텔레콤, KT, LG U+가 2018년 함께 출시한 앱 기반 본인 인증 서비스입니다. 패스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는 국내 최초 디지털 공인 신분증입니다. 오늘의 경제신문 읽기 끝.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